네, 3월 2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리액트에 이제 CSS가 적용된 데모 페이지 작업을 하나 더 진행을 해볼 거예요. 수업 자료하고 그 다음에 원본 사이트 주소는 제가 단톡방에 이미 올려드렸고요. 페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몇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려가다 보면은 메뉴가 이렇게 스르륵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좀 가미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상단에 투명하게 그냥 고정바 형태로 둘 거고요. 배경이 좀 스크롤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섹션이 있고요. 밑에 쪽에 이제 능력치에 대한 그래프 영역 이렇게 수치값 있고 또 섹션 하나 있고 포트폴리오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완성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재해석을 했고요. 이것도 너무 양옆으로 벌려진 게 좀 보기 싫어서 좀 사이즈 고정을 시켰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래쪽은 이렇게 좀 단순화 시켰고요. 다음에 반응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재구성되게끔 해놨고 다른 컨텐츠들도 다 재배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구글맵 페이지를 이제 갖다가 넣었어요. 자, 프로젝트는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전에 썼던 예제에서 이제 meta.js 복사해서 이제 SEO 대응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하고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index.js가 이제 프로그램 본체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패키지 참조 부분이죠. 기본 패키지들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처리해야 되니까 브라우저 라우터 또 가져와야 되죠. 브라우저 라우터 가져온 걸로 이 앱이라는 태그를 한번 감싸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프로젝트 생성 후에 불필요한 거는 미리 삭제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rc 폴더 밑에 새롭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대단한 기능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미디어 스타일, 미디어 쿼리를 만들기 위한 브레이크 포인트 객체 생성. 이거는 CSS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별도의 폴더로 빼놨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파일 재사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타일. 자, 글로벌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트 글로벌 스타일 가져와서 여기서 사용해주면은 여기에 적용되는 CSS가 모든 페이지에 전역으로 적용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리셋 CSS 가져왔고요. 리셋 걸어줬고요. 자, 지난 시간하고 약간 차이를 둔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색상 처리예요. 사이트에서 사용할 색상 값들을 color.js라는 파일에 이렇게 전역 변수로 다 잡아놨습니다. 뭐 까만색, 회색의 농도에 따라서 몇 개를 정해놓고요. 이 파일을 글로벌 스타일에서
임포트를 했어요. 그러면 요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을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가져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클래스 점 뭐 그린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리셋 가져온 거하고 그 다음에 그 meta.js에서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구글 웹폰트를 미리 그 참조 CSS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폰트 어썸도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폰트 패밀리를 웹폰트로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모든 태그에다 걸어놓고 시작을 해요. 자, 바디 지정하고 그 다음에 A 태그에 글자 색깔 변수 값으로 이렇게 검은색 아까 가져온 값에 있는 거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사실 작업하다가 중복되는 게 좀 많네 싶어서 빼놓은 거긴 한데 이 타이틀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원본 사이트 걸었을 때 여기 About Me 그 다음에 저쪽이 아니구나. 여기 포트폴리오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컨택트 요 부분이 배경 이미지만 바뀌고 스타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제목만 이제 처리하게끔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에 대한 것만 따로 지정하고 배경 이미지가 바뀌는 부분만 이제 따로 그 스타일을 걸어줄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헬로라고 들어있는 부분은 요 박스 자체가 이제 타이틀이고요. 넓이 100%, 높이는 40 VH. VH는 이 뷰포트의 높이를 기준으로 몇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텍스트가 가운데 올 수 있게끔 해줬고요. 배경 이미지는 따로 배치할 거니까 배경 이미지 사이즈 관련 속성들만 미리 놓고요. 그 다음에 헬로라고 하는 거는 이 텍스트예요. 텍스트 부분이요. 마진 오토에서 가운데 배치시키고 글자 화이트,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전부 대문자로 처리하고 패딩 조금 주고요. 미디어 컬이 적용했을 때 글자 여백 같은 게 좀 줄어들 수 있게끔 넣습니다. 그 안에 H1 태그랑 P 태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글자 크기 지정했는데 이따가 페이지 본체 쓰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한 파일들을 인덱스에서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앱 처리하기 전에 미리 걸어 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인덱스에서 걸건 앱에서 걸건 별 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트의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을 나눌 건데요. 상단 영역은 요게 이제 상단 영역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푸터 영역은 밑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푸터일 거고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header.js랑 footer.js 걸었고요. 각각의 파일들 기본 형태로 초기화를 해줄게요.
자, 어차피 스타일을 만들려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이제 컨테이너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영역을 확인하려고 배경 색깔은 약간 빨강 색깔 계열로 넣어놨고요. 푸터 쪽도 마찬가지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컨테이너 만들어서 최상단 div를 바꿨습니다. 그럼 이 영역 안에 CSS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한 거죠. 나중에 여기에 만약에 프롭스 값도 적용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프롭스 값을 쓰실 때 기본 데이터 타입까지는 굳이 안 정하셔도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어차피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근데 기본값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정해주세요. 그래서 기본값이 들어갈 디폴트 프롭스라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나중에 프롭스 쓸 때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헤더하고 푸터가 들어갈 영역을 준비하면 app.js에서 이제 헤더부터 준비해야겠죠. 자,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처리할 공통 컴포넌트를 준비한 다음에 이걸로 헤더, 푸터 이렇게 막아놓고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준비해서 이 페이지에 적용할 스타일 컨테이너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걸어 놓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 앱 컨테이너에 CSS가 안 들어가요.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기본 템플릿을 잡으시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템플릿 잡듯이 잡아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영역도 잡아놔야 되죠. 중앙 영역은 페이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또 메인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메인 폴더 안에 index.js 하나 만들게요. 자, 인덱스 페이지라서 함수 이름을 인덱스로 만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첫 글자가 소문자가 되면은 에러 나요. 인덱스에 대한 디폴트 프롭스도 잡아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인덱스 페이지도 app.js에 걸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화면 중앙이니까 다른 페이지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헤더하고 푸터를 제외하고는 영역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우팅 처리를 위한 리액트 라우터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메인 페이지가 중앙 영역에 보여지되 화면이 바뀔 수 있도록 라우팅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예제는 메인 말고 다른 페이지가 추가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트 만들 때 이렇게 기본 골격 잡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잘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인덱스, 푸터 영역 3개 나눠진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헤더 조금 더 가볼까요? 상대적으로 푸터가 쉬우니까 푸터 좀 더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투더 탑이라고 해서 뭐 링크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NS 관련된 아이콘들이 링크로 있고 간단하게 카피라이트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투더 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링크로 넣을게요. 부터 쪽에서. 자, A 태그를 하나 걸고요. 여기에 투더 탑이라고 텍스트를 걸었어요. 여기 텍스트가 이제 투더 탑이라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원본을 보면 여기 윗방향으로 화살표가 좀 있어서 최대한 비슷한 거를 그 폰트 어썸에서 찾아서 넣습니다. 폰트 어썸에서 최대한 비슷한 아이콘을 찾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윗방향 화살표 아이콘을 넣었고요. 그 밑에 들어가는 이 소셜 네트워크 항목들은 목록 정의 태그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 아이콘들을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자, UL 태그로 소셜 리스트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안에 A가 있는 걸로 개수가 6개 있네요. 자, 이렇게 6개 준비하고요. 링크는 일단 다 샵을 걸었어요. 어차피 클릭해도 안 움직일 거니까. 자, 이 안에 이제 아이콘들, 폰트 어썸에서 각각 소셜 네트워크용 아이콘을 찾아서 하나씩 넣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그 밖에 나머지는 한 번에 갈게요. 스냅챗, 핀터레스트, 트위터, 링크드인. 다행히 폰트 어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콘들을 쪼르륵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카피라이트가 필요한데, 카피라이트는 보통 어드레스 태그로 많이 사용하니까 어드레스 태그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항목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푸터에 대한 CSS 잡아봐야죠. 자, 일단 백그라운드 색깔 준 거는 일단 주석으로 빼고요. 배경 색깔이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변수로 준비한 칼라스 가져온 다음에 이 칼라스 안에 있는 블랙이라는 색깔을 걸었고요. 검은 배경에 글씨도 검은색이니까 지금 다 안 보이죠? 자, 가운데 정렬시키고 상하좌우 여백을 좀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더 탑이라고 돼서 아까 화살표 들어있는 링크 하나 있었어요. 네, 투더 탑에 대해서 이렇게 링크 잡아주고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으로 줬습니다. 어쨌건 블록이 적용되어 있는 속성이 아니면은 패딩이나 마진 같은 거 상하단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자, 배경 색깔 배경 색깔 회색으로 잡아주고 패딩하고 폰트 사이즈 걸어서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회색으로 주고 그 밑에 아이콘들은 마진 10 정도 줘서 좀 밀었어요, 아래로. 그 다음에 요 화살표가 너무 글자 옆에 붙어 있어서 투더탑 안에 있는 아이한테 마진 라이트를 부여해서 옆으로 좀 밀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모름지기 링크니까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자, 투더탑은 이제 요쯤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소셜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목록 정의가 있었죠. 자, 이거 배경 색깔 잠깐 돌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목록 정의가 세로로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고요.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를 센터로 걸면은 싹 다 가운데로 몰리겠죠. 자, 그 안에 이제 목록 정의 안에 그 A 태그를 놓고 그 안에다 I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A 태그한테 글자 색상은 다 흰색으로 바꿨고요. 왜냐면 이따 배경이 검은색이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 글자 크기를 키웠습니다. 아이콘 폰트는 폰트 사이즈로 크기 조절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여백들 줘서 좀 펼쳤고요. 원본 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펼쳐놨어요. 그 다음에 이 A 태그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글자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셜리스트도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어드레스는 글자 크기 흰색의 사이즈만 잡아줬어요. 자, 배경 색깔 바꿨던 스위치했던 거 다시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푸터 영역 잡아줬습니다. 자, 스텝 1만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분량이 적은 것 같아서 일단 스텝 1이 헤더 메인 푸터 영역 나누는 거, 프로젝트 생성하고 헤더 메인 푸터 영역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푸터를 완전하게 잡은 거는 스텝 2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자료에서 스텝 1에 있는 것까지 작업하신 다음에 스텝 2에 있는 footer.js까지 치킹하시면 돼요. 자, 1교시 요거까지만 할게요. TC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쪽을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헤더는 이렇게 메뉴 버튼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헤더 안에서 이제 목록 정의를 하나 만들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li 태그 안에 a 태그 넣고 이 a 태그 안에 아이콘을 위해서 i 태그랑 그 다음에 옆에 텍스트를 위해서 스판 태그를 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5세트 넣겠습니다. 링크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샵으로 걸고요. 자, 첫 번째 아이콘은 홈인데 원본 사이트에는 여기 아이콘이 없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아이콘이 있는데 얘만 아이콘 없으니까 좀 애매해서 첫 번째 링크에도 이제 홈 모양의 아이콘을 같이 걸어줬어요. 이렇게 집 모양의 아이콘을 나오게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원본 사이트랑 최대한 비슷하게 아이콘들 걸었습니다. 유저 아이콘이랑 이제 어바웃. 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메뉴들도 적절한 아이콘과 텍스트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할게요. 자, 배경 색상 줬던 거는 이제 주석으로 막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이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배경 위에 메뉴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걸어서 위에 떠 있게끔 했고요. 자, 이렇게 위에 떠 있게끔 했고, 그럼 밑에 이제 메뉴 푸터 영역이 지금 위로 올라와서 그만큼 가려진 거예요. 이만큼 가려져 있는 거고요.
자,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되면은 사이즈를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이즈를 일단 명시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메뉴 요 영역을 걸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부 넓이가 지금 100%니까 왼쪽 끝에 지금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상도가 큰 상태를 고려해서 이 메뉴 자체, 이 헤더 컨테이너 자체는 넓이가 100%인데 그 안에 있는 목록 정의는 최대 넓이를 1800픽셀로 제한을 걸어서요. 마지노트,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가 해상도가 커지면은 이렇게 사이즈 제한이 되게끔 이렇게 건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그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일렬로 배치되게끔 일렬로 지금 배치시켜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 메뉴가 지금 UL 태그니까 그 안에 있는 li 태그는 일단 글자 가운데로 몰아주고요. 자, 근데 플렉스를 건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li 태그가 사이즈가 딱 자기 내용만큼만 잡혀 있어요.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잡아주면 되고,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서치, 얘는 마지막 검색 아이콘은 오른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li 태그의 last child, 마지막 항목만 마진 레프트 오토를 걸어서 왼쪽 마진을 가득 채우게끔 했어요. 서치만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서치는 텍스트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는 텍스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스판 태그, 라스트 차일드에 있는 스판 태그를 디스플레이 논으로 걸어서 텍스트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조금 번거롭지만 텍스트를 이렇게 숨겨놓는 이유가 애당초 처음부터 여기에 이 텍스트를 안 넣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웹 접근성에 걸려요. 이제 웹 접근성의 기본은 아무리 이미지나 아이콘이라고 해도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쓰는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걔가 텍스트를 읽게끔 해야 돼요. 이제 보통 HTML 수업 첫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그거 뭐 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처음부터 나는 이거 디스플레이 논하는 거 싫으니까 그냥 이 텍스트 처음부터 안 넣고 사이트에 이미지로 막 덕지덕지 이미지로 막 이쁘게 꾸미겠다. 그러면 스크린 리더가 그 웹페이지를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권위원회에 진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권고해요. 안 고쳤어요. 대공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표이사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벌금 3,000만 원이에요. 현재 모든 전 웹사이트에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이트가 있을 때 여기서 CSS를 걷어냈다. 그래도 웹서핑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게끔 텍스트가 다 나와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요 안에 있는 A 태그들. li 태그 안에 다 A를 넣었으니까 이 상단 메뉴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li 안에 있는 A 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요. 글자 크기랑 글자 굵기, 그 다음에 여백 좀 잡아서 간격을 좀 조절해 줬어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푸터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으니까 푸터를 잠깐 날릴게요. 푸터를 잠깐 강제로 뺐습니다. 왜냐면 지금 포지션을 줬기 때문에 지금 겹쳐 있어서 그래요. 자, 이 A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 바꿔서 호버에 대해서 그 배경 색깔 처리 바꾸게끔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판 태그. 아이콘에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A 안에 있는 스판 태그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 10, 글자 크기 17 정도 부여했습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쓰기 위해서는 아까 변수 준비했었던 그 컬러 요거 가져와야죠. 컬러를 임포트해야 요 색상 변수 쓸 수 있었죠. 앱에서 잠깐 푸터를 좀 날릴게요. 자, 스판 태그에 마진 레프트 10을 줬기 때문에 여기 사이 간격이 좀 확보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 메뉴 아이콘은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 사이즈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없어서 글자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밀린 거 보니까 조금 이제 한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이럴 거 아예 제대로 하자 싶어서 현재 li 태그에 적절한 넓이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얘네가 왼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li 태그에 대해서 모바일 사이즈일 때는 넓이 20%씩 이렇게 해서 20%씩 넓이를 갖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검색 아이콘 얘만 글자가 안 보이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요 라스트 차일드 스판에 지금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으니까요.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논을 모바일 사이즈에선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라. 자, 여기서 지금 또 에러 나고 있는데 요 MQ 얘도 임포트 해야죠. 미디어 컬이 임포트 하면은 이제 모바일 사이즈에서 글자가 안 보이다가 이제 글자가 나오게끔 바뀌고요. 사이즈가 이제 아예 좁아지면은 줄바꿈이 되는데 사이즈가 애매하게 줄어들면은 줄바꿈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 태그 안에 있는 스판 태그는 기본적으로 줄바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판 태그에 대해서 모바일 사이즈일 때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꾸면 전부 블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여백 좀 잡아주고 글자 크기, 굵기 이런 거를 재조절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일 때랑 모바일일 때 모양이 확 변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2에 있는 헤더 완성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영역을 보면은 이 상단에 이미지 크게 있고요. 가운데 제목 있고 그리고 여기 About Me 그 다음에 여기 포트폴리오 이렇게 들어가고 컨택트 이렇게 들어가죠. 잠깐 페이지 전체 모습을 좀 띄울게요.
자, 이거를 이제 영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요. 메인을 이렇게 세 등분을 했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 기준이에요.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면은 배경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타이틀이 있잖아요. 여기도 배경이 걸리고 타이틀이 걸리고요. 여기도 배경, 타이틀. 높이는 다른데 구성이 같아요. 배경 이미지가 있고 타이틀이 가운데 있어요. 그 밑에 컨텐츠가 있고. 뭐 나누는 거는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나누시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딱 공통점이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 전체가 전부 메인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에 정의가 돼 있는 건데 요 부분을 introduce.js라고 하나 나누고요. 요 부분을 portfolio.js라고 나누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contact.js라고 영역을 또 나눠서 인덱스에서 이 각각의 영역을 이제 임포트를 시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영역 안에 또 3개의 파일을 추가해야죠. contact.js 알파벳 순으로 만들게요. introduce.js portfolio.js 자, 컨택트 부분 초기화했어요. 기본 컴포넌트 가져오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이제 컨테이너 만들어서 걸고요. 인트로듀스도 마찬가지로 초기화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초기화시키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도 똑같은 방식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지금 요 인덱스 인트로듀스 포트폴리오 컨택트 3개를 임포트해서 참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푸터 때문에 메뉴가 계속 가려지는 부분이 발생했었잖아요. 지금 포지션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여백을 100픽셀 정도 좀 여유 있게 줬습니다. 푸터가 가려지는 걸 방지하려고요. 여기 주석으로 막은 거 이제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듀스 포트폴리오 컨택트 3개 영역을 잡아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자, 아까 이 메인 영역을 3등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텝 3, 4, 5는 각각 하나씩 스텝으로 쪼갠 거예요.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스텝 3, 4, 5에 저마다 dataset.js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셋 파일은 스텝 3, 4, 5에 있는 거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텝 5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갖다 놓으시면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스텝 3에 있는 데이터셋, 아까 제가 메인 영역을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세 영역에 들어갈 JSON을 준비하고 스텝 3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것만 넣었어요.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갈 부분만.
그리고 스텝 4에서는 여기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넣은 거죠. 밑에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넣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5는 전체를 다 채워넣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셋.js는 그냥 처음부터 스텝 5에 있는 걸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트로듀스 영역이에요. 여기 타이틀 제목. 원본 사이트는 타이틀 제목이 한 줄로만 나와 있는데 조금 심심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오게끔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About Me. 두 번째 영역에 들어갈 타이틀.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 그리고 컨텐트, 텍스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포토박스라는 영역에 여기 마이네임도 지금 제목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경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에 메시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킬. 타이틀. 그리고 요 그래프 3개를 각각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래서 섹션이라고 하는 배열 안에 0번째 항목 아이콘 이름, 네임, 스킬 이름, 그 다음에 스테이트, 상태, 몇 %인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영역을 표시하게끔 데이터를 쪼개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쪽에 요 포인트, 그냥 포인트라고 명명했습니다. 14 플러스 파트너스, 그 다음에 55 플러스 프로젝트 돈, 89 플러스 해피 클라이언츠, 150 플러스 미팅스. 여기 안에 들어갈 컨텐츠도 배열로 준비하면은 반복문 돌리면서 뿌릴 수 있겠죠.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때 그 소스 안에 아예 박아놓는 경우,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 안에서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박아놓는 경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 이미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 애들은 src 폴더 밑에다가 배치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특징은 사용하려면 임포트를 써야 된다는 거죠. 고정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등록하는 콘텐츠에 따라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미지들. 그럼 대체로 동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이미지들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지 백엔드한테 받아와요. 여기서는 그때그때 동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이미지는 그 데이터셋.js에다가 경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js에다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명시하고자 할 때는 그 파일은 퍼블릭 폴더 밑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src 폴더 안에 넣는 거는 이제 각각의 타이틀 영역에 들어갈 배경 이미지들 3개를 걸었고요. img 폴더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포트폴리오 이미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좀 나눠서 놨습니다.
src 밑에 넣는 이미지와 퍼블릭 폴더 밑에 있는 이미지들의 용도와 쓰임새를 구별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색상 변수 정의해 놓은 거 가져왔고요. import mq from media query 파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정의한 거 가져와야죠. 그리고 이미지 파일 하나 가져올게요. sh 폴더 밑에 img 밑에 parallax1.jpg 파일. 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여기 상단 introduce.js예요. 자, 아까 글로벌 스타일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잡아놨었어요. 요 타이틀 영역에 들어가는 그 기능이 뭐냐면은 인트로듀스 컨테이너 안에다가 div를 하나 넣고요. 클래스 네임을 타이틀로 걸게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에 hello 라고 주고 h1 태그는 임의의 텍스트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적당히 높이 잡아주고 글자들 가운데로 몰아서 적당히 사이즈 주고요. 이게 원본 사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제목, 여기도 제목, 구성이 똑같잖아요. 첫 번째 것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배경 색깔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영역 높이가 좀 높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영역마다 배경 이미지는 다르니까 배경 이미지는 여기다 스타일 속성으로 바로 넣어줬어요. 스타일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콜론 URL 그리고 아까 임포트한 이미지 파일. 이렇게 걸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해서 나머지 영역도 컨택, 여기는 3번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인트로듀스 쪽에서도 일단 똑같이 가겠습니다. 컨택에서도 여기 타이틀 가져다가 3번 이미지. 포트폴리오 쪽에서도 여기 2번 이미지예요. 코드 복사해서 이미지만 바꿔치기.
자, 이렇게 똑같이 쭉 밀어놓으면서 이미지만 바꿔치기 하면 똑같은 구성 이렇게 제목 연계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첫 번째 영역은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 지금 클래스가 타이틀로 들어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컨테이너 div 안에 있는 타이틀한테 CSS를 덮어 씌울 겁니다. 높이는 100VH로 새로 가득 채우고요. 이 안에 있는 헬로라는 클래스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그레이로 주면은 글로벌 스타일에 있는 거는 그냥 타이틀 그리고 그 안에 헬로인데 여기서 잡은 거는 인트로듀스 코딩은 엉뚱한 데 코딩이네요. 여기서 잡은 거는 인트로듀스 컨테이너 안에 타이틀하는 헬로. 자, 다시요. 글로벌 스타일에 있는 거는 딱히 상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 타이틀. 그리고 점 타이틀 안에 있는 헬로. 여기서 잡은 거는 선택자가 점 타이틀. 그리고 얘는 점 타이틀 안에 점 헬로예요. 근데 여기서 잡은 건 스타일 컴포넌트 자체가 뭔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난독화된 클래스를 가져가요. 그럼 얘는 그 난독화된 클래스 안에 있는 타이틀. 얘는 난독화된 클래스 이름 안에 타이틀 안에 헬로. 그러니까 CSS 선택자의 구체성 단위 점수가 여기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글로벌 스타일을 무시하고 내가 새롭게 만든 걸로 덮어 씌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칼라스. 자, 그리고 높이가 가득 찼죠. 자, 요 영역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글로벌 스타일에서 헤이트 값을 줬지만 그냥 점 타이틀보다 스타일드 컴포넌트 자체 안에 들어있는 타이틀이 구체성 단위 점수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죠. 자, 이제 여기 상단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app.js에 아까 그 패딩 탑 상단에 임시로 여기 인덱스에서요. 상단 영역 패딩 탑 줬던 거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메뉴가 구성이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헬로월드라고 놨는데 여기 출력되는 콘텐츠들을 데이터셋에다 넣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데이터셋을 임포트하고 있는데 콘솔.로그 한 다음에 데이터셋 출력을 해보면 전체 데이터는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모든 섹션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인트로듀스 섹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셋.introduce 요거만 필요하면 돼. 요거만 가져오면 되네요. 이제 필요한 내용만 가져오죠. 자, 5개 변수가 있으니까 이 5개 변수를 구조분해로 다시 나눌게요. 이렇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변수값 한번 확인해 보자고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introduce 안에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변수에 있는 MSG1을 여기다 출력을 해줄 거고 MSG2를 여기다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출력되는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겠죠. 자, 그 밑에는 이렇게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을 이제 about me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div를 하나 나누고요. 그 밑에 이제 갖고 있는 스킬에 대한 영역이 있으니까 스킬에 대해서도 div 나누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포인트에 대한 영역이 있으니까 이 영역에 대한 div 박스도 하나 나눌게요. 자, about 쪽은 일단 제목 있죠. 그리고 알러브 포토그래피 텍스트. 그 다음에 이름, 그림, 텍스트. 뭔가 내가 컨텐츠를 타이핑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을 JSON 파일로 다 빼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about me에서 여기 들어가는 제목을 타이틀이라고 넣고요. 서브 제목을 서브 타이틀이라는 변수로 놨고요. 여기 텍스트를 컨텐츠라고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름, 지금 여기 원사이트는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다 늘 변수고요. img, 요 그림은 이거. msg는 여기. 나머지 스킬 포인트 다른 것 다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요 제이슨 데이터를 하나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위에를 이제 H1 태그로 놨으니까 여기는 H2 태그, H3 태그, 그 다음에 P 태그.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각각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영역이 좀 나눠져야겠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div로 놓고 제목,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래서 요 밑에 이제 about box라고 하는 div 태그를 하나 놓고 거기에 이제 포토박스라는 div를 하나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누고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포토박스 안에는 이름과 그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들어갈 영역, 여기에 그림, 그리고 그 포토박스 옆에 P 태그로 메시지.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 다 출력되게 시켜놨고요. 자, 그 밑에 스킬 쪽에는 스킬.타이틀이라고 해서
아까 데이터셋 파일에 있는 요 제목 출력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을 가지고 반복을 돌아야죠. 스킬점 섹션을 가지고 반복을 돕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 텍스트,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요 그래프 영역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div 태그를 하나 쭉 넣고요. 약간 배경 색깔 좀 흐리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div 태그를 하나 더 넣었어요. 대신에 넓이를 지금 90%니까 위드스를 90%라고 주면 부모 안에서 90%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안에서 반복 돌면서 자, div 태그로 영역 하나 잡아주고 아이콘과 스킬 이름 먼저 뿌렸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아이콘 이름도 지금 스킬의 섹션으로 반복을 돌리니까 V라고 하는 값 하나가 요거 하나가 V가 될 거잖아요. 요게 아이콘 이름과 스테이트, 이건 퍼센트 점수요. 그래서 아이콘 이름 걸어주고 이름. 그 다음에 그래프 영역도 바 컨테이너 클래스님의 바고서 위드스 90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이름을 좀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 CSS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이건 조금 이따 좀 바꿔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영역. 이건 단순해요. 박스 4개 넣고 그 텍스트도 출력하게끔 했어요. 포인트 컨테이너라는 걸 잡아서 전체 넓이를 좀 제한시킬 용도로 놓고 반복 돌면서 데이터 출력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정보들은 다 출력을 했어요. 이제 CSS 잡아갈게요. 자, 일단 위쪽에 about me부터요. 자, about me라고 해서 여기 자기소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킬이라고 해서 이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표시하는 그래프 영역 같은 데가 있었고, 포인트라고 해서 밑에 점수를 출력하는 데가 있었죠. 각각의 영역을 클래스 잡아놓고요. 자, 일단 여기 about부터요. 자, 전체 넓이 1100으로 제한하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상하좌우 여백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넓이가 좀 제한되게끔 해놓고요. 맥스 위드스니까 브라우저 넓이가 1100보다 작아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100%가 되는 거죠.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패딩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좀 넉넉하게 나오다가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 간격이 좀 줄어들게요. 자, 그 안에 있는 H2, about me 이거요. 자, 글자 크기 42, 색상은 다크 그레이. 아래쪽으로 마진 보통 40픽셀 정도 줘서 다음 컨텐츠 띄워놓고 가운데 정렬.
얘도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글자 크기랑 보통, 마진 보통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 잘 보시면은 모바일 사이즈에서 글자가 좀 줄어들죠. 자, 그 밑에 H3, I love 포토그래피요. 같은 구성으로 갔어요. 자, 폰트 사이즈 잡아주고, 굵기, 여백, 기울인 꼴, 색깔 가운데 정렬. 얘도 모바일에서는 간격이랑 사이즈 좀 줄였고요. 그 밑에 P 태그. 자, 이제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라이네이트 폰트 사이즈 여백, 글자 굵기 이런 것 좀 잡아주고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이즈 조금씩 줄였습니다. 자, 그 밑에 여기 어바웃 박스. 자, 어바웃 박스 영역이 여기에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서 일단 가로 배치시킵니다. 근데 지금 요 글자가 지금 많아서 플렉스 랩을 걸어갖고 좀 줄바꿈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모바일 될 때는 텍스트가 밑에 내려오게끔 할 것까지 생각해서 플렉스 랩을 걸어놨어요. 각각 영역에 이제 넓이를 잡아주면은 줄바꿈이 없어질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요만큼이 포토박스예요. 포토박스 넓이 50%. 여백. 자, 그 밑에 있는 P 태그. 이 P 태그도 넓이 50%. 그러면 옆으로 들어가죠. 자, 포토박스 안에 있는 이 텍스트. 제목이죠. 글자 크기하고 사이즈. 여백 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H4 안에 있는 I 태그. 마우스가 튀네요. 아이콘이요. 마진 라이트를 10픽셀 정도 부여해서 간격 좀 띄워주고요. 자,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요 제목은 가운데로 오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H4 태그에 대해서 모바일 사이즈일 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지금 이미지가 포토박스 사이즈보다 커요. 그래서 삐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미지 넓이 100%. 자, 지금 넓이가 H4 태그랑 포토박스가 넓이가 50%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어바웃 박스도 넓이가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절반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요 P 태그한테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넓이를 100%로 바꿔라라고 줬어요. 여기에 대응되는 이 포토박스. 얘도 지금 넓이가 50%예요. 얘가 모바일 사이즈로 가면은 얘도 넓이를 100%로 바꾸고 여백도 좀 줄여라. 라고 하면은 이제 줄어들면은 각각 넓이가 100%로 바뀌니까 열 구성이었던 게 햄 구성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반응형을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 데스크탑일 때 넓이 적당히 줬다가 모바일 사이즈에서 넓이를 다 100%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아래로 쩌르륵 떨어지잖아요. 자,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10분 쉬었다가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는 먼저 잡아보시고 나머지는 다음 글씨 하도록 하죠. 4시 반에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인트로듀스 쪽에서 이제 남아있는 두 섹션.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introduce.js에서 스킬이라고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 남겨놨었죠. 자, 먼저 여기 스킬 쪽입니다. 위에 쪽은 최대 넓이를 1200으로 잡았고요. 스킬 쪽은 최대 넓이를 1100으로 잡았어요. 자, 1100이니까 이 정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상하좌우 패딩을 줘서 여백을 좀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이 제목, 이 안에 있는 H2 태그인데요. 자, 글자 크기 32, 마진 보텀 45, 가운데 정렬, 회색. 이렇게 해놓고,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수치값들 조금씩 이렇게 줄여서 좀 작은 느낌 나게끔 했습니다. 여기고요.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글자가 좀 작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간 요 스킬 섹션 부분인데요. 자, 스킬 섹션이 요거 하나가 스킬 섹션이에요. 일단은 이 안에 H3 태그 요 제목입니다. H3 태그의 글자 크기를 22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래프 영역이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마진 15픽셀 줘서 밑으로 좀 밀었어요. 그 다음에 글자 굵기를 좀 얇게 주고요. 원본 사이트 보니까 여기 글자가 자간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레더 스패싱 속성으로 자간을 좀 이렇게 넓혔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자, 얘도 이제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글자 크기랑 여백값 좀 작게 가져갈 수 있게끔 수치의 변경을 좀 줬고요. 22에서 18 정도로 이렇게 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div가 이중으로 있었어요. 일단은 바깥에 있는 div, 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데요. 높이를 35로 주고 배경 색깔을 연한 회색으로 줬습니다. 아래쪽에 마진 보통 30씩 줘서 떨어뜨리고요. 자, 얘도 이제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높이를 35에서 25로 줄이고 마진 보통도 20픽셀로 줘서 간격을 좀 줄였어요. 모바일에서 조금 이렇게 높이가 줄어들죠. 자, 그 안에 있는 바 컨테이너라고 하는 div 안에 다른 div를 하나 더 넣어놨는데 자, 높이를 100%로 주고 백그라운드 색상을 좀 진하게 회색으로 줬습니다. 그럼 div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수치값을 좀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해서 가운데 정렬, 화이트,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얼라인 아이템 둘 다 센터로 주면 한가운데로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 수치값
값에 따라서 넓이를 설정해 줄 건데, 제시해드린 예제에서는 width, 그 다음에 요 v.state 값이 여기 표시되고 있는 숫자니까 여기를 조합하면은 W90P가 돼요. 그 밑에는 W85P, 그 밑에는 W75P가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시해드렸던 예제에서는 CSS 클래스 이름이 저렇게 조합이 되니까 여기서 미리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넓이가 이렇게 조절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끔 의도를 했습니다. 근데 작업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치값이 바뀔 때마다 CSS 클래스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값을 사용을 해서 여기는 그냥 클래스 이름을 다라고 주고 스타일 속성을 따로 넣어서 width는 $vstate% 라고 해서 그냥 width 값을 따로 주면은 state 값이 바뀌더라도 넓이가 계속 알아서 맞춰지겠죠. 이게 훨씬 나은 코드 같아요. 자, 이 부분 코드만 스크린샷 떠갖고 톡방에다 넣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 밑에 포인트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여기 지금 skill.section.map이라고 반복을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하나의 태그로 묶고자 하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액트를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 블록에서는 반드시 단 하나의 태그만을 반환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해서는 div로 감싸고 들어가요. 근데 리액트의 규칙 때문에 div로 감싸기는 하는데 굳이 div로 감싸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뭐 헤더 있고 여기 메인 있고 푸터 영역이 있다. 얘는 당연히 div이겠죠. 헤더 컨텐츠 푸터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div로 안 감싸도 사실 작업하는데 별 지장 없잖아요. 여기를 div로 감싼 이유는 리액트 규칙 때문에 그런 거지 HTML만 놓고 보면 헤더 컨텐츠 푸터가 반드시 하나의 div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죠. 이럴 때 리액트 규칙상 div를 쓰기는 써야겠는데 실제로 HTML에서는 이 div를 쓰기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태그를 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한 덩어리로 인지를 해요. 이걸 이제 리액트에서 플래그먼트라고 부르는데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이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왜냐면은 이 플래그먼트라는 애가 실제로 HTML로 바뀔 때 div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div를 쓰나 아니면 플래그먼트를 쓰나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제시해드린 코드 보시면 이 섹션.map에 대해서 반복을 돌 때 여기 이렇게 플래그먼트로 감싸놨어요. 이렇게. 이 부분만 div에다가 넣었다라는 건데 요거랑 그냥 div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여기 스킬 포인트 쪽 올라갈게요.
자, 이게 포인트 영역이죠. 배경 색깔을 일단 진한 회색으로 깔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득 차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포인트 컨테이너라고 하는 박스를 하나 또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 안에 포인트 컨테이너라는 박스가 있고 그 안에서 반복 돌고 있어요. 자, 포인트 컨테이너 넓이 1200으로 제한하고 가운데 정렬. 그러면 컨텐츠 영역의 넓이가 또 제한되겠죠? 자, 여백 잡아줬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고요. 가로로 배치되죠? 줄바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넓이가 넓지 않으니까 줄바꿈 안 됐고,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간격으로 퍼져 있도록 했습니다. 4개가요.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여백만 좀 줄였습니다. 자, 요 한 덩어리를 포인트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밑에 보시면은 포인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인트 아이템의 사이즈를 지금 한 줄에 4개가 있으니까 개당 넓이 25%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가운데 정렬하고 화이트 여백 좀 잡았고요. 자, 플렉스 걸었으니까 이렇게 넓이가 25%로 잡혀요. 25%로 잡힌 상태에서 전부 가운데로 배치하면은 이제 균일한 간격을 갖고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모바일 사이즈에서 넓이를 50%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4개가 25%만 한 줄에 들어가는데 넓이가 50%로 바뀌면은 2줄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값이 포인트 밸류고요. 그 밑에 글자가 포인트 텍스트예요. 여기는 한 번에 갈게요. 포인트 아이템 안에서 포인트 밸류, 글자 크기 잡아주고 모바일 사이즈일 때 글자 크기 조금 축소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포인트 텍스트도 글자 크기 잡아주고 모바일 사이즈일 때 글자 크기 축소시켜주고요. 이렇게 배치된 거죠. 자, 이제 여기 위쪽에 배경 색깔 초록색으로 해놨던 거, 저거를 걷어낼게요. 맨 위에 백그라운드 색상이 지금 초록색으로 들어있는데 얘를 걷어내겠습니다. 자, 인덱스에서도 배경 색깔 있네요. 얘도 걷어낼게요. 자, 기본 영역 이렇게 잡혔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헬로월드 2개의 박스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랑 컨택 부분이었습니다. 자, 스텝 4예요.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부분, 가운데 부분인데요. 원본 사이트를 다시 한번 체킹해보면 포트폴리오라고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 있고 텍스트 있고 표시될 그림들이 있어요. 자, 여기 표시될 제목은 하나만으로는 좀 허전해서
아래쪽에 소제목을 하나 더 넣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에 my work, 그리고 텍스트 두 줄이 있길래 MSG 1, 2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하게끔 했고요. 그 밑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은 갤러리라고 하는 배열에 이미지 파일들의 주소를 넣습니다. 이 데이터 파일에다 그림을 명시할 때는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부분, 이 데이터셋에서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js 부분도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구조분해로 쪼갰습니다. 헬로하고 워크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헬로하고 워크를 쪼갰고요. 자, 표시되는 제목 hello.msg1, hello.msg2죠. 그러니까 표시되는 제목을 hello.msg1과 msg2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 제목 바뀌었고요. 요거네요. 요거. 여기 바뀌었고요. 자, 이 밑에 이제 포트폴리오 갤러리가 들어갈 div를 하나 또 넣었어요. 그 밑에 들어간 제목, 그 다음에 메시지 1, 2. 그래서 제목과 메시지 두 개 표시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갤러리는 이제 워크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있었죠, 워크. 보시면은 워크 안에 갤러리가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워크.갤러리를 갖고 반복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갤러리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반복 돌릴 때는 콜백 함수 넣어주시면 되죠. 이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는 항상 v하고 i죠. 그럼 이제 이 v 하나가 의미하는 게 배열의 원소 하나. 자, 이 원소를 li 태그 안에다가 링크를 포함시켜서 이미지 경로로 넣습니다.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여기에 해당한 이 제목 부분은 됐으니까 컨텐트 이 부분만 잡아주면 돼요.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넓이가 가득 차고 있으니까 컨텐트 영역의 넓이를 일단 1200픽셀로 잡고 넓이 제한시켰어요. 1200픽셀 영역 안에서 영역이 잡히죠. 자, 모바일 사이즈일 때 여백 간격 조금 줄어들게끔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워크라는 H1 태그. 텍스트를 그냥 꾸미기만 하는 거니까 여기 빨리빨리 갈게요. H1 태그, 글자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40, 아래 여백 32, 회색. 모바일에서는 좀 줄어들게 했고요. 그 밑에 이거 P 태그, MSG 1, 2였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시키고 아래 여백, 글자 크기, 색깔, 뭐 가운데, 기울임 이런 거 잡아줬습니다. 자, 아래쪽에 갤러리 목록 정의 태그였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면 전부 가로로 쭉 가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가로로 전부 쭉 가죠. 근데 지금 원래 플렉스만 걸면 줄바꿈을 안 하니까 삐져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렉스 랩을 걸어서 적당한 시점에 줄바꿈해라.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랑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단의 여백을 50 정도 줘서 좀 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li 태그요. 개당 넓이를 25% 줬습니다. 한 줄에 4개씩 되겠죠. 자, 그럼 이제 li 태그 넓이가 요만한데 그림은 이만하니까 삐져나가 있는 거죠. 삐져나간 만큼 덮칠 수밖에 없고요. li 태그 넓이는 요만한데 그림은 이만하니까 삐져나간 거예요. 자, 25%니까 이제 한 줄에 4개씩 들어가는데 모바일 사이즈에서 넓이를 50%로 줄여서 한 줄에 2개씩 들어가게 조절했습니다. li 태그 안에 있는 a. 일단 a가 좀 영역이 얼마나인지 좀 봐볼게요. 요만하죠? A 영역 사이즈 보시면은 A가 지금 그림을 제대로 못 감싸고 있죠. 원래 링크는 디스플레이 속성에 블록을 주지 않는 이상 사이즈를 못 가져요. 그래서 링크는 일단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감싸죠. 자, 근데 지금 그림이 링크 영역보다 훨씬 크니까 삐져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삐져나간 부분은 잘라버려라 라고 해서 잘라버리고요. 이 안에 있는 그림 넓이 100%. 자, 넓이만 100%로 맞추면은 이제 비율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자, 트랜지션 하나 줬습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코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림의 사이즈가 바뀔 때 비율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오브젝트 핏 커버 요거 주시면 이제 비율이 유지가 돼요.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이미지가 크롭이 돼요. 자, 이제 이 트랜지션을 준 이유가요. 그림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스케일을 1.2배로 키워라 라고 줬어요. 자, 링크에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도 잠깐 빼볼게요. 자, 링크 영역이 지금 빨간색이고 그림의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제 스케일이 120%로 커지니까 커지는 만큼 이렇게 삐져나갈 겁니다. 커질 때 트랜지션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확 커지는 게 아니라 스르르 커지겠죠. 스케일이 커지니까 지금 링크 영역, 즉 빨간색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 건데 이때 링크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 벗어나는 영역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안에서만 이렇게 확대되죠. 요즘 유행하는 효과라서 좀 넣어봤고요. 자, 링크에 대한 처리가 다 완료됐으니까 영역을 확인할 용도로 넣었었던 보더는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자,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넓이가 50%로 바뀌는 거죠.
자, 처음에 넣었었던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 이제 얘도 주석으로 뺄게요. 자, 이제 마지막 밑에 영역이에요. 자, 컨택 부분이고요. 데이터셋부터 먼저 준비할게요. 자, 뭐 이렇게 표시할 주소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목은 똑같고요. 여기 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주소가 좀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구글 맵에서 원하는 지역을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된 지역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유를 누르면 지도 포가기에서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코드를 보면은 아이프레임에 들어가는 아이프레임 태그가 들어간 HTML 소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src 속성 밑에 이게 구글맵 주소인 거고 나머지는 아이프레임 관련된 특성이겠죠. 그래서 요 구글맵 퍼온 거에서 요 URL만 데이터 파일에 넣었어요. URL만 데이터 파일에 넣어주고 아이프레임 태그는 그냥 코드에 직접 넣은 거죠. 넓이 값은 조금 이따 좀 바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그 구글맵 주소입니다. 자, 얘도 이제 데이터셋 파일 가져왔고요. 요 데이터셋 안에 헬로, 맵, 어드레스, 폰, 이메일 이렇게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들을 구조분해로 분리했습니다. 제목은 마찬가지로 hello.msg1, hello.msg2라고 출력해서 이렇게 제목 이렇게 표시되게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 컨텐트라는 영역을 잡고요. 지도가 들어갈 div 영역,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정보가 들어갈 div 영역 이렇게 두 개를 나눴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맵 안에는요. 구글 맵에서 제공해주는 그 아이프레임 태그를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대신에 src 속성만 데이터 파일에서 갖고 온 걸로 주고요. 넓이랑 높이를 100%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 div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스타일에서 테두리도 지금 0으로 없앴고요. 자, 나머지 영역 3개는 주소랑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니까 목록 정의 태그를 넣어서 적당한 아이콘하고 같이 출력했습니다. 링크 걸 때 데이터 링크 걸었고요. 자, 그럼 구글맵 나오고 이렇게 정보가 표시되고 있죠. 이제 이걸 CSS로 다시 다 잡을게요. 컨텐트 영역만 잡으면 되니까 컨텐트 영역에 최대 넓이 1200 가운데 정렬시키고 플렉스 걸었습니다. 자, 전체 1200에 이렇게 플렉스 걸었고요. 지도 영역 지도 좀 너무 작게 나오죠. 그래서
지도 영역의 넓이를 50%로 잡고 높이 40VH. 모바일 사이즈에선 넓이를 100%로 잡고요. 맵 안에 있는 이미지는 100%. 근데 여기 그림이 안 들어가는데? 없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50% 넓이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넓이 100%로 잡아줬어요.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는 100%로 주고 데스크탑에서는 50%. 위에랑 50대 50으로 나누다가 모바일에서 100백으로 바뀌는 거니까 50% 있다가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넓이가 100%로 바뀌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요 목록 정의 태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긴 했는데요. 가로 배치가 아니라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해서 세로 배치로 놨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플렉스를 걸고서 정렬을 세로로 배치를 시켰으니까. 근데 플렉스를 걸었을 때 좋은 거 하나가 일단은 이 목록 정의 높이를 100%로 주고요. 자, UL 태그 높이가 이만큼이 잡혀 있는데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얘네가 지금 아래로 떨궈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스페이스 2분의 1에 같이 주면 얘네가 간격을 균등하게 분할하잖아요. 그래서 세로 배치일 때도 플렉스 쓰면 참 편한 게 많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에 있는 li 태그. 글자 크기 잡아주고 색상, 여백, 그리고 아이콘에 대해서 마진 라이트 걸어서 이렇게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자, 처음 줬었던 백그라운드 컬러 얘도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보면은 HTML 속성을 쓰다 보면 원래 HTML은 대소문자 안 가리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속성을 이렇게 놓는데 혹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소문자 구별한 속성을 제시를 해요. 속성 잘못 쓰면. 그럼 이런 건 찾아서 대소문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아이프레임 태그를 구글에서 주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썼더니 여기서 이런 속성들을 대소문자 안 가렸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밑에도 리퍼러 폴리시 이렇게 대소문자 맞춰주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이제 경고가 안 뜨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페이지도 이제 완성을 했고요. 이제 퍼블리싱 쪽에서 이제 프론트 개발로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CSS는 굉장히 익숙하시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힘드신 건데 반대로 이제 백엔드를 공부하시다가 프론트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간다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편의상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반대로 그분들은 자바스크립트보다 CSS를 더 어려워해요. 대부분 백엔드 개발자들이 CSS 되게 안 하려고 들어요. 왜냐면 CSS가 원리 자체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속성, 콜론, 값 이게 다니까. 근데 막상 시켜보면 1도 못해요, 그 사람들. 사실 CSS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는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이제 그 웹 개발을 이제 뭐 JSP랑 이제 AS 이런 백엔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백엔드 개발자가 했다?
이거 되게 옛날 얘기예요. 2000년도 초반 얘기예요. 제가 2001년도부터 개발했으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CSS랑 자바스크립트 했다 그러면 쪽팔려 했어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만 줬다 그러면 쪽팔려 했어요, 진짜. 그땐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래밍 언어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개발하던 선배들 지금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 그때 자바스크립트 좀 해줄 걸. 그 얘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CSS를 처음 손댄 게 이제 강사 생활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CSS를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맨날 그 디자인 파트에서 작업해 준 것만 쓰다 보니까 CSS를 진짜 1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좀 기억이 좀 세게 남아갖고 일부러 CSS를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파트를 늘 집어넣는데 CSS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CSS는 이거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업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어느 정도 CSS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뭉탱이로 한꺼번에 코드를 갖다 놓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한 줄 작성하고 결과 확인하고 한 줄 작성하고 결과 확인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화면을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계속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CSS는 개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실험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고 값을 바꾸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뭔가 공통적인 특성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99가 나오는 게 CSS예요. 이게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진짜 심오해요. 저도 웹 개발자로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만 할 때랑 CSS를 같이 다루기 시작했을 때랑 진짜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CSS 해두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맨날 그 사람도 콧방귀만 끼는데 진짜 CSS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거 한 줄 한 줄 어떤 의미인지 꼭 한 줄씩 코딩하세요. 한꺼번에 코딩하시지 마시고. 물론 익숙하신 분들은 SCSS 이거 구문 구조만 좀 체킹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요거 코드 정리하시면 그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디자인 관련된 건 마무리했고요. 내일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리액트 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리액트의 꽃입니다.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안 들으시면 그냥 리액트 다 안 들으시는 게 나아요. 네, 그만큼 별표 100개짜리 단원이니까 내일 요거 진행할게요. 자, 나머지 실수 완성하시고요. 정리되시는 대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